오늘은 박스터 25주년? 이번에 25주년 모델이 나오는데요. 전 세계 1250대 한정판이에요. 이게 뭐 벌써 들어온 게 있나? 이게 5월 20일 뭐 들어온 건 아니고 들어온 건가? 벌써 들어왔네. 대단하네요. 네. 이게 1250대 한정판이라 금방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다음 달이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위해서 옵션을 한번 넣어보는 거를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달 아마 셋째 주면 아마 다들 차를 받으실 거예요. 옵션은 저는 개인적으로 옵션을 넣을 때 포르쉐에서 공식 오피셜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많이 넣어요. 왜냐면 그 오피셜 영상이 그 차를 가장 예쁘게 꾸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미디어 자료를 좀 보면은, 아니면 미디어 자료를 막 보는 게 뭐 하면 이미지 파일을 좀 보면은, 요 금색 휠이 25주년에 처음 이게 적용된 휠이에요. 아마 나중에는 따로도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요런 라인하고 에어덕트 이쪽에 다 이제 금색 도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 박스터 컨셉카를 만들었을 때 요 배색으로 만들었었거든요. 옛날 그 모델을 약간 오마주해서 만든 버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 1250대 한정판이라 각인도 돼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25 요 글씨 요 레터링을 좀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각진 고딕 같은 레터링. 포르쉐 50주년 모델도 이런, 포르쉐 50주년이 아니고 911 50주년 모델도 이런 레터링이었거든요. 911 50주년 50주년 애니버서리도 잘못 쳤네요. 50주년도 보면은 레터링이 이렇게 각진 레터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터링을 되게 좋아해요. 여기 보면은 뒷모습 있는 게 또 없나? 여기 있네요. 이렇게 각이 이렇게 져 있어요. 그래서 요런 레터링이 좀 고급지고, 그래서 요런 레터링은 좀 좋아하거든요. 일단 한번 옵션 한번 넣어볼까요? 옵션을 한번 넣어보죠. 근데 국내 사이트에는 이미 이게 완판이 돼가지고 국내 사이트에는 이미 그 옵션 넣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북미 사이트나 뭐 어디 유럽 사이트에 들어가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르쉐 코리아로 일단 들어가서 보면은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에 박스터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718 여기에 보면 박스터에 있다. 있네요. 네. 자, 그럼 한번 옵션 한번 넣어보죠. 없다고 그랬다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보면 이 금색 라인들이 이 25주년에만 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25주년 모델의 매력이고요. 그리고 이 각진 휠 이것도 이것만의 매력이야. 그리고 이제 포르쉐에 있는 은색, 실버색 중에 가장 매력적인 색이 GT 실버예요. 그래서 바디색은 GT 실버로 하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GT 실버는 약간 그 은색에 약간 노란빛이 돌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밝은 데 나가면은 누리끼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거든요. 저는 차를 고를 때 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될 수 있으면 색에는 돈을 잘 안 아껴요. 기본 차대가 1억 3천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도장 옵션이 아예 차 기본 차대에 포함이 돼 있어요. GT 실버로 넣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검은색이나 흰색은 전 개인적으로 추천 안 해요. GT 실버가 좋고, 그리고 이 실버 색상에는 탑이 또 빨간색이 가장 예뻐요. 탑은 빨간색으로 넣고, 한번 탑을 닫아볼까요? 이렇게 빨간색 안 가냐? 뒤에서 보니까 빨간색 같죠? 탑은 또 빨간색으로 넣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색 조합? 그냥 일반 까브리올레를 살 때도 흰색에 빨간 탑을 넣는 경우가 많고,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에 빨간 탑을 넣는 게 정석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휠은 뭐 요거 한 가지밖에 없고요. 안에 내장 가죽은 무조건 빨간색 해야죠. 탑하고 색도 맞추고. 검은색은 너무 노멀하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넣는 게 좀 멋지고요. 그리고 시트는 개인적으로 14웨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18웨이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보면은 이 옆에 튀어나온 걸 사이드 볼스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이드 볼스터가 너무
나와 있으니까 진짜 완전 스포티하게 타는 터보 S 정도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옵션을 넣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박스터는 14위가 나요. 그리고 K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수동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투웨이 그거를 좀 추천을 해요. 막상 타보면은 일상에서 타기에는 이 전동보다 이게 훨씬 빠르고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트랙에서도 이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빨라요. 트랙에서 탈 때도 좋고 공도에서 탈 때도 좋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911이 아니고 박스터 K맨이다 하면 그냥 투웨이를 추천드려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애니버설이기 때문에 타는 차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갖고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14회 정도? 요 정도 넣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티치도 사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애니버설이라고 해도 뭐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서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엑스테리어에 클리닝에 커버 페인티드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은 박스터기 때문에 롤바를 도색을 하거든요. 롤바가 뭐냐면은 보면은 탑을 열어야겠네요. 요 뒤에 요거 롤바라고 해요. 요게 이제 컨버터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 전복이 되면은 얘가 이제 그 시트보다 더 높게 튀어 올라요. 근데 얘는 튀어 오르는 모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낮게 돼 있으면은 앞에 A필러랑 같은 높이로 탁 튀어 올라 가지고 머리가 땅에 안 닿게끔 해주는 장치인데, 얘는 그냥 있는 요 높이가 A필러랑 높이가 같기 때문에 튀어 오르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건 여기도 이제 도색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번 오피셜 영상을 보니까 도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색을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보통 GT 실버가 외장이면은 GT 실버로 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아예 검은색으로 칠하든가 익스테리어 컬러로 같이 칠하기도 하는데, 전 이게 사실 고급진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칠하면은 유광 검정?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아예 그냥 플라스틱 느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장 안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요 정도 도장은 자기가 차를 타다가 실증이 난다 싶으면은 센터에서 뭐 돈 얼마 안 내고 그냥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초반에 옵션을 넣어가지고 차대로 높여서 취등록세나 뭐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도 간단하게 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칠 안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차 성능에 관련된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PDK는 뭐 기본이고요. 우리나라는 아예 이제 수동이 안 들어오거든요. 포르쉐 코리아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예 수동 모델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올 하반기에 992 GT3가 들어오는데 992 GT3도 PDK만 들어오고 아예 수동 모델은 안 들어와요. 좀 아쉽기는 하죠. 저는 이제 수동차를 좋아하긴 하는데, 수동은 저희 뭐 속설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제 수동을 왜 안 들여와 주냐 그러면서 수동을 들여와 주면 사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막상 인증을 따고 수동을 들여오면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사요. 그래서 포르쉐 코리아 측에서 이제 속지 않는다, 이제 들어오지 않겠다 뭐 이러고 있어요. 제일 큰 낭패를 본 게 지금 포르쉐 코리아의 전신이죠. SSCL이 전에는 한국 포르쉐를 다 들여왔었는데, 그때 이제 911 40주년 모델을 들여왔었어요. 근데 그때가 한성이었나? 그때는 한성이었나 봐요. 한성을 SSCL이 인수를 하고 뭐 이렇게 흘러온 것 같은데, 그때 이제 911 40주년 모델을 왜 안 들여오냐 막 그 당시 옵션 넣고 하면은 일반 911보다 좀 더 비쌌거든요. 좀 고가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왜 안 들여오냐, 뭐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냐 막 이러다가, 그래서 결국 한성에서 손을 들고 세 대인가를 들여왔는데 안 팔렸어요. 아무도 안 사가지고 결국 그 할인 무지하게서 팔았어요. 그 뒤로 이제 소비자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회사가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뭐 1년에 포르쉐가 뭐 1000대인가 이상 팔리기 시작하면은 한국에 포르쉐 코리아가 들어온다라는 조건이 계약서에 있었는데, 그게 카이엔 디젤이 나오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포르쉐 코리아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SSCL하고 이제 지분을 반반 가지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하고 PDK는 넣어야 되고, PCCB는 과해요. PCCB는 이제 세라믹 브레이크인데 이거는 박스터나 K맨에는 과해요. 왜냐면은 얘가 그 정도 출력하고 그 정도 속도가 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PCCB는 좀 과해요. 이건 안 넣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중에 중고로 팔 때 전혀 보상받지 못해요. 그냥 다음 사람 좋은 거니까
라이트 앤 비전, 틴티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틴티드는 애니버서리에는 좀 안 좋아요. 이거 하면은 뒤에 라이트 까매지는데 이런 거는 좀 GTS 버전에는 이런 거 좀 넣기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 안 해요. 다 쓸데없는 옵션들이에요. 레인 체인지 어시스트, 이게 애니버서리에 필요한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요것도 사실은 저는 이것도 추천하잖아요. 다 돈 낭비예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크루즈 컨트롤 뭐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넣어도 포르쉐를 가지고 그렇게 장거리를 뛰는 일도 많지 않고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레인 체인지 어시스트 정도 넣으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차라리 포르쉐 엔트리 드라이브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키를 들고 타면은 문이 열리는 이런 옵션이거든요. 이런 거는 좀 편리하죠. 게다가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는 넣으면 좋죠. 그리고 뭐 인테리어는 이제 뭐 차의 기본적인 드라이빙에 필요한 옵션들은 보니까 1억 3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박스터 케이맨이 드라이빙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토크 벡터링이나 조향할 때 뭐 뒤가 같이 움직여주는 이런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 다 기본인 거예요. 전자식 LSD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드라이빙에 대한 재미는 충분히 줄 수 있는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한테 들어가는 옵션이 다 예뻐지는 옵션. 저희가 뭐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포르쉐는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차가 운전이 재밌어지고 차가 빨라진다. 그리고 페라리는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차가 예뻐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페라리 옵션은 차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카본에 도색에 이런 옵션들이어서 차가 빨라지지 않아요. 근데 포르쉐는 돈을 넣으면 차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다 차에 필요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 그냥 예쁘게 꾸미는 정도, 편의장치 정도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다 기본은 다 있고, 아이소픽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이것도 필요 없고, 벨트나 색을 빨강으로 맞추면은 그건 괜찮겠네요. 이게 벨트가 검은색인가봐요. 벨트는 빨강으로 맞춰야죠. 그래서 보르도 레드 이걸 하고, 타이어도 개인적으로는 안 넣는 걸 추천해요. 뭐 가운데 여기 하나 정도 레드로 하기도 하는데, 제가 동영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레드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인테리어 레더도 다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죽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카본, 알루미늄 뭐 이거 필요 없고, 오디오는 무조건 보스 이상을 넣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기본 오디오는 거의 뭐 못 들을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보스는 넣어야 돼요, 기본으로. 그런데 또 부메스터는 과해요. 왜냐면은 911이나 이런데 부메스터를 넣어도 보스랑 차이를 잘 못 느껴요. 왜냐면은 오디오라는 게 공간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간감이 이렇게 작은 차들은 이거를 잘 못 느껴요, 차이를. 오히려 카이엔이나 파나메라에는 부메스터를 추천하죠. 거기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보통 파나메라에 많이 추천을 해요. 네, 왜냐면 카이엔은 또 막 타고 좀 싼 맛에 또 타는, 이것도 좀 싼 맛에 탄다니까 좀 이상한데, 터보가 아니면 1억 초반대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에 또 부메스터를 한 6,700 내고 넣는 것도 사실 좀 약간 과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넣어야죠. 애플 카플레이는 돈을 받네요. 이게 911은 기본이거든요. 이건 또 돈을 또 받네요. 그 정도 하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번부터 생긴 건데, 이제 이 보증 프로그램을 이렇게 돈을 넣고 사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3년 보증, 월드 워런티는 2년, 그냥 일반 국내 워런티는 3년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돈을 넣고 사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서 차값이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추가할 게 있나 좀 몇 개를 더 한번 더 봐볼게요. 뭐 이 정도. 그래도 애니버서리니까 뭐가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옵션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한번 몇 개를 한번 더 봐볼게요. 시트 벤틸레이션 이걸 넣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통풍 시트가 또 박스터는 필요해요. 케이맨에는 필요가 없는데 박스터에는 이게 또 필요하죠. 레인 체인지 어시스트, 이거 아까 마음에 걸렸는데 요거 정도 넣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키 도색 옵션 있으면 그거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키가 여기 있네, 키 도색. 왜냐면은 요 키 도색 정도는 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것도 한국 들어서 칠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 모델이면은 한국 들어서 칠하는 걸 권장하지만, 또 애니버서리니까 또 키 파우치는 보통 외장색하고 맞춰요. 그래서 GT 실버로 이렇게 옵션을 넣으면은 뭐
거의 다 는 게 아닌가. 이 정도에 한번 써머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가 딱 1억 3,850, 이 정도? 약간 1억 4천 안 넘는 정도? 이 정도 넣으면은 일반 박스터 하는 것 정도 비용이고, 911 까레라 제일 싼 모델이 한 1억 5천 정도 하거든요. 그 밑에 딱 포지션 하는 거예요. 포르쉐가 하극상은 또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딱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박스터 25주년 모델이 또 앞으로는 되게 귀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향후의 박스터는 이제 다 전기차로 나와요. 이제 내연기관은 끝난 거고 아예 박스터 K맨이 전기차로만 나와요. 그리고 박스터는 25주년 모델이 최초의 애니버서리이자 내연기관의 마지막 애니버서리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귀한 차가 될 거예요. 그리고 4.0 자연흡기, 그래서 이건 나중에 되게 구하기 힘든 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회가 있으면은 이 차를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접근성도 좋고, 뭔가 더 비싼 차들은 아무래도 애니버서리 구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1억 4천 미만이라고 하면은 BMW 비싼 M보다 약간만 더 투자를 하면은 이런 차를 갖고 있을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거죠. 이게 다음 달부터 출고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이제 신차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도 요 아는 분을 통해서 차를 좀 빌려서 리뷰를 하기로 했거든요. 다음 달에는 아마 요거 실차를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옵션 넣는 걸 한번 해봤고요. 다음 달에는 실차를 가지고 한번 리뷰를 찍는 걸로 그렇게 하죠.